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이 투자를 좀 많이 했나 봐요. 그죠? 아주 이게 비트코인 옹호론자인데,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으로 보면. 자, 일론 머스크가, 자,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미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내버려두고 단속 대상에서 좀 제외해야 된다고 밝혔죠. 세상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하고 많이 투자해놔가지고, 그, 미국 규제 당국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좀 내비두라고, 암호화폐 좀. 그래가지고. 자, 이제 AFP 통신에 따른 머스크가, 자, 이제 카라스 시자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고, 그냥 좀 날아다니게 좀 내비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그때 한번 옛날 기사 보니까 일론 머스크 그 비트코인하고 도지코인인가 왜 많이 사놓지 않았어요, 이 친구? 이게 자기 거 깨질까 봐 그러나? 어쨌거나 뭐 하여튼 일론 머스크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그 엄청나게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들이 움직이죠. 대단한 친구입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세계적으로 영향력 꽤 있는 친구예요, 그죠? 저 친구 말 한마디 그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농업도 부인시되고 예전에 제가 영상 한번 찍어드린 적이 있어요. 윤정님 이거 아시죠? 예전에 동양 이름 바뀌었죠. 이제 동양물산이 TIM인가 봐. 또 봐야 되겠어. 어쨌거나 자, 농업도 무인시대가 당연히 오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도 빠르게 오고 있기 때문에 농업도 당연히 이제 사람이 이제 일을 안 하고 자동으로 자율 자동차가 되죠. 그래서 농기계 제조업체들이 이제 차세대 성장 분야로 이제 요거 자율주행을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 몇 개 회사가 좀 있어요. 보면 오늘 이따가 루시드를 좀 볼 건데 이 친구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다 상한가 감정부터 저쪽에서 왔더라고요. 농기계 관련주 중에 대동하고 TIM인데 이 TIM이 예전에 이 그 동양물산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동양물산이 사명을 멋있게 변경한 거예요. TYM. 되게 웃기잖아요. 동양물산. 그죠? 동양물산을 영어로 앞장을 딴 거죠. TIM.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세계적으로 조금 멋있어 보이나? 어쨌거나 영어로 앞자 동양물산 따가지고 TIM. 이것도 금방 알았네. 자, 어쨌거나 TIM 주가를 보면 이 친구 월봉에서 예전에 제가 동양물산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라? 농기계도 자율주행화 바람이 불 건데 이렇게 했는데 눈 떠보니까 여기 와 있네.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상승 추세를 잘 타고 있고 일단 요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인데 이렇게 5개선 깨지 않는 한 5개선 그점 매수 이렇게 하면 날아갈 것 같아요. 뭐 괜찮아 보여. 어쨌거나 자율주행화 시대는 오니까 일봉에서 요 날이 8월 6일인데 이때 한 28% 갔거든요. 참 잘 아시죠? 왜? 우리 잘하는 거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 8월 6일이니까 그죠? 이 날이 8월 6일이니까 9월 6일 9월 6일 때고 못 날라갔고 10월 6일 여기 이제 20일은 평균 뚫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날아갈 것 같잖아요, 이 친구. 물론 이제 월봉에서 높으니까 약간 좀 조심은 해야 돼요. 여신님 안녕하세요. 그죠? 예전에 공부한 거 맞죠, 은준이? 그죠, 이거? 아, 너 이게 테슬라래요? 저 TIM이? 예전에 동영상 제가 영상 한번 찍었었어요.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아, 이 친구가 지금 잘 됐나 모르겠네. 이 친구 자율주행 관련한 뭐 시스템 있는 회사 하나 그때 그쪽 하나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잘 안 됐었는데 공부를 안 하고 들어와서 잘했나는 것도. 어쨌거나 투자가 상당히 깔끔하고 한번 급등각이에요, 이 친구. 일봉에서 보면 8월 6일, 9월 6일, 10월 6일에서 한번 넣어놔야 되겠어요. 넣어놓고 음, 아까 그 SH 에너지 화학 있죠? 그거랑 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날아갈 것도 잘 못 날아가는.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어제 말씀드렸는데, 일요일에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 일요일에는, 지금 이렇게 뽑아놓은 거 있죠? 왜? 그 관종으로 뽑아놓은 거 이 중에서 다음 주나 다음 달에 매수할 종목을 좀 더 추려야 되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다 하지는 않을 거고, 한번 추려서 일요일은 그거 정리하는 날로 한번 하죠. 그죠? 매번 일요일은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뽑아놓은 거 정리를 해서 다음 주 우리가 살만한 종목들 이렇게 저희 저번에 그 뭐더라 재룡전기 매도한 걸로다가 그 창해탄으라고 쭉쭉 조금씩 이제 SNS와 뭐 그렇게 사고 있긴 하는데 조금씩 이게 분할 매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손실권이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꽤 전체 포트가 살짝 흔들려서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뭐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건 저기밖에 없어요. 성단은 이제 국유화가 좀 될 거예요. 이게
중국 정부에서 쪼개서 국유화시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제 생각이고. 전력에 대한 문제는 조금 있어요. 이 중국이 전력이 안 들어가서 물건이 안 나오면. 근데 이제 저기가 있잖아요. 왜? 인도하고 베트남. 지금 베트남 주식 좋거든요. 인도도 좋아요. 오늘도 베트남 경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얘네들이 수혜를 볼 확률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고. 어쨌거나 음, 이 TIM은 조금 관심 갖고 보는 걸로 그죠? 그렇게 될 것 같고 대동은 좀 아까 봤는데 월봉에서 여기 보면 많이 높고 전고점 맞고 떨어졌죠. 5개월선 이탈해 놓은 상태라 대동보다는 추세는 이제 이 동양 TIM이 좋은데 요 10개월선 지켜주고 돌아 나간다? 그 대동도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거는데 호가창이 10,000원대. 그러니까 호가창 바뀌는 게 제일 위험해요. 호가창이 10,000원대에서 1,000원대로 딱 떨어지면 탄력이 딱 줄어요. 올라가는 탄력이.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은데 대동보다는 좀 TIM이 조금 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텍사스 투자 그러니까 거의 다 마무리 돼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초읽기에 들어왔는데 미국이 이제 두 번째 이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스 카운티에 170억 달러, 20조 11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 삼성 관련해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있는데, 제가 아까 뽑아놨거든요. 벌써 이제 크게 움직였죠. 캠트록스 같은 건 너무 높아서 뭐 그죠? 코미팜 월봉이 추세가 완전히 깨져 있죠, 이 친구들. 텍사스에서 관련주긴 한데도 엑셈 같은 경우는 엑셈은 예전에 한 번 봤는데 좋긴 좋은데 이 친구 여기를 못 들어요, 계속 여기를. 는 좋은데 아직 뭐 이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거나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요새 이때가 언제냐? 7월 23일, 그러면 9월 23일. 뭐 정확하죠, 그죠?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이면 다 날아가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 그 시황 정리할 때 이렇게 대량 거래 들어온 거 있잖아요, 앞에서. 그걸 파는 대량 거래 들어온 다음에 공중에 꼭 넣어놨다가 30일 뒤나 50일 뒤에 꼭 보면 돼요. 그러면 이때가 플러스가 벌써 6%, 15%, 14%, 한 20%, 30%씩 날아가니까 한 번 더 날아갈 때도 되긴 됐는데 이 삼성 텍사스 관련해서는 엑셈이 그래도 조금 볼만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봐도 될 것 같고. 자, 헝다가 주식을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은행인가? 이제 거기다 매각했대. 자, 중국 정부가 이제 개입하기 시작했는데 자, 파산위기에 몰린 중국이 헝다가 자회사가 보유한 은행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일단 불은 껐죠. 사실 헝다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청진은행이라고 그래요. 보시게 되면 이게 중국 정치안스바오에 따르면 헝다그룹이 홍콩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서 이사회에서 28일 결정에 따라서 그를 완전 출자해서 헝다그룹 난창유한공사가 보유한 성진은행의 비유통 주식 17억 5,300만 주? 이걸 양도하게 됐다 그래. 그럼 이제 이걸로 뭐 할 거냐면 빚 갚는다는 얘기죠. 빚도 갚고 그러고 조금 신용도도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개입해서 좀 이렇게 좀 쪼개놓을 확률? 뭐 제 생각에 그럴 확률이 좀 있죠. 이 국유기업에 대해서 이 부동산 국유기업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헝다 걸 좀 인수해라. 그러니까 헝다가 짓고 있는 아파트, 뭐 이렇게 운동장, 뭐 이렇게 체육관 큰 게 이런 것들이 있는가 봐. 이거를 중국 정부에서 니들이 인수하라고 이렇게 좀 얘기가 한 것 같아.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말이 안 되죠. 아니 부실기업을 누가 인수해? 막 이렇게 하는데 중국 정부는 중국 정부 하라고 하면 하죠. 그래서 이제 국유기업 여러 곳이 자산 매입을 위해서 좀 실사 감정을 지금 마쳤다고 얘기하고 이 완코아 부동산 개발사, 진마홀딩스, 화른부동산 등이 이렇게 조금 나눠서 좀 가져가려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느낌상 공중분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약간은 공중분해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서 어쨌든 공중분해가 되든 어쨌든 정리가 돼서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아시아 증시 중 헝다가 문제가 아니고 세금리도 그렇게 올라가고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거 어차피 오긴 오죠. 와야 돼. 이게 왜 와야 되냐면 사실은 금리 인상이 나쁘긴 시장이 나쁘긴 한 건데 아마 충격은 조금 와도 금리 인상 안 하면 인플레가 너무 세져요. 그럼 진짜 물가가 끝도 없이 올라요. 그러니까 좀 고통이 진통이 좀 있는 자 이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나노코박스가 라이선스 신청을 했죠. 이렇게 라이선스 신청 완료를 했는데 이제 신청을 했으니 보건부가 제 생각에는 조금 머리 아플 거예요. 제 생각인데 지금 사실 저번에 미국 의사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 보호 효능에 대한 이거에 대한 완벽한 자료는 솔직히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미리 타고 긴급 승인 못 나는 건 아니에요. 이 긴급 승인하고 그 정직 승인 차이를 제가 영상 또 올려드렸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베트남 정부 이 자체 보건부의 권한으로다가 우리나라에서 맞겠다는데 나노코 백신 뭐 긴급수를 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WHO나 이제 FDA는 좀 더 많은 이제 임상시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험난한데 베트남 자체에서는 긴급 승인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HLB 사실 판권 글로벌 판권 갖고 왔죠. 자, 글로벌 판권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푸트니크 V도 아직 보면 이 그 WHO나 EMA라고 FDA 승인이 지금 안 났죠. 안 났는데도 70개국에서 쓰죠. 그러고 그 40억 명 정도가 접종을 하고 있는데 뭐 효과도 실적으로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가격이 이제 싸죠. 자, 이런 것처럼 글로벌 판권을 HLB가 다 갖고 왔는데 들고 왔는데 네, 권사님 들어가시고 내일 또 뵐게요. 자, 어쨌거나 HLB가 갖고 왔는데 이 베트남 보건부에서 일단 승인이 나서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가격이 싸니까 효과만 있으면 사실 HLB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긴 해요. 그래서 먼저 베트남 승인이 중요하죠. 베트남 승인, 긴급 승인도 먼저 나야 추후에 주가가 좀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긴급 승인 요건을 좀 따져보면 이렇게가 되죠. 자, 좀 작은데 자, 보통 이 원래 백신 하나 개발하는데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5년도 짧은 거죠. 우리 옛날에 아주 옛날에 어마무시한 이 막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호암마마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백신 만드는데 몇십 년 걸렸는데 5년도 짧은 거죠. 근데 지금은 뭐 화이자 모더나 같은 거 1년도 안 돼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술력이 참 대단합니다. 그때 왜 극저온 전자 현미경 만드신 분들 세 분 박사님이 있어요. 제가 영상 찍어드렸거든요. 이분들 덕분에 이 단백질에 대한 비밀을 풀었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백신이 나오는데 우리 이분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지금 이제 어쨌거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왔기 때문에 긴급 승인이 조금 빨리 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베트남에서 긴급 승인이 나면 충분히 우리 HLB에도 좋은 조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백신 접종 안 하면 해고한대요. 멤버님들 다니는 회사 이런 회사 없죠. 미국 대단해요. 자, 미국의 대표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이죠.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 하면 600명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뭐 무조건 맞아야죠, 뭐 그죠? 새로운 직원들 채용할 때도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수 조건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백신 예전에 이제 백신 여권 해가지고 여행할 때 그게 있었는데 지금 조금 이슈가 되는 게 이따 좀 살펴볼 건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백신 어제 백신 패스인가? 백신 뭐 있었는데 더 봐야 되겠다. 어쨌거나 이런 백신 여권이나 뭐나 이렇게 되려면 개인 정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따라다니는 친구들이 보안 관련주죠. 그러니까 SJ 솔루션즈 그러고 뭐 이따 보면 알겠지만 뭐더라 드림 뭔데 아이고 이 클라스 이 종목명도 자꾸 다 까먹어요. 이 다음 복제를 뽑아놨어요. 그래서 백신 접종 안 하면 해고한다니까 뭐를 이렇게 지금 조금 험한 미국 세상 이렇게 그러고 실적으로 저런 게 가능해요. 미국 대단해요. 우리나라 좀 힘들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이 세계 시장이 조금 안 좋은데 자 제임스 블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있는데 내년에 자산 매입을 중단하자마자 8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준 자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얘기죠. 심하게. 자, 내년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리고는 기준금리가 두 번이나 올라가면 사실 시장이 좀 충격을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충격을 미리미리 조금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연방준비제도 페드 연준이 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안 그래도 시장도 안 좋은데 블러드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상황이 조금 더 크게 무너진 것 같아요. 오늘. 자,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 떨어졌고 요새 기름값 엄청 비싸죠. 차 못 끄고 다니겠어요. 자, 이제 인플레가 심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브렌트유가 3년 만에 장중 80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기름값 올라가면 당연히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게 바로 가스죠.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라든가 SH에너지 화학이라든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성에너지 이런 주가들이 지금 좋은 거죠. 자,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뉴욕 증시도 어제 2% 급락했죠. 이거 아마 시장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되면 내년 좀 잔잔해질 거예요. 왜냐면 악재도 드림 시큐리티 맞아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근데 오늘 실적으로 크게 올라간 건 드림 시큐리티가 아니라 이따 한번 볼게요. 이따 제가 뽑아놨어요. 어쨌거나 인플레에 대한 이렇게 계속 이제 시장에서 봤다 보면 나중에 이 악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연안 홍해를 이렇게 관광 중심지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500억 위안을 투자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사우디랑 조금 이렇게 잘 거래하는 우리나라 건설회사 이런 거 없나? 지금 뭐 이렇게 데모나 현대건설기계 이런 데로 안 가나, 그죠? 하면 건설기계, 우리나라 건설기계 중장비 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건설기계 중장비 관련주도 좋지 않을까요, 그죠? 사우디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되겠어요. 저기에 어느 나라가 가나? 사우디 우리나라랑 꽤 친한 걸로 아는데, 그죠? 우리나라 좀 갈 것도 같은데. 오늘 루시드 관련해서 자, 이렇게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 모터스가 10월달,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음 달이죠? 그러면 하루인데, 내일 전기차를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CNBC가 루시드가 첫 전기차 루시드 에어드림 에디션을 생산 중, 이거 늦어도 다음 달 말, 10월 말이죠. 고객들과 인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알려져 있죠, 루시드. 그래서 루시드 관련주들이 이 세원, 뭐 이렇게 있어요. 차를 보면, 자, 이렇게 루시드가 별로 안 이쁜 것 같은데, 그죠? 좀 테슬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아, 컴퓨터 한 템포 늦어요? 어쨌건 루시드 관련주로 보면 이따가 이제 이 리비안 관련주 볼 건데 오늘 뭐 이렇게 됐어요. 리비안 관련주하고 루시드 관련주.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이 친구들만 막 상한가 가고 어제 그저께 에너지주에 있죠. SNH만 좀 못 가고 막 대성에너지 상한가 가고 이런 것처럼 오늘은 세원, 대원화성, 우신지성, 에코킥이 날아갔는데 아 이런 거 정보들 미리 하루 전에 알면 좋은데 그죠? 뭐 알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알면 이제 미래에서 온 사람인데 자 세원 주가를 보면 월봉에서 보면 20개선 잘 지켜주면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깨졌다가 살려놨는데, 월봉 5개선만 위에서 잘 안 깨고 끝나주면 조금 단기할 만한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센트럴 모텍은 보면 월봉에서 애매해요. 그래서 좀 깨져 있는데,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우선 위에. 나는 박스권, 이렇게 바닥권에 있어서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원화성도 뭐 그냥 사갖고 근데 대원화성은 원체 추세가 좋고 위치가 높아요. 원체 추세가 좋았죠. 쨍쨍하게 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 것도 상관없게 있는데 자 오신 시스템도 그렇고 유일하게 오신 시스템이 위치가 좀 낮은데 이 친구 재물을 좀 봐야 돼요. 만약에 사면 오신 시스템 정도가 조금 불안하지 않게 볼 수 있는데 현금 유보율이 900% 괜찮죠? 왜 탈출이 안 되는 거야? 이 친구 적자가 심한가? 아 역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구나. 2분기에 그죠? 아니 보통 이게 17억 정도 하다가 저번 게 27억 적자 나왔다 어떻게 143억 적자가 났지? 2분기 때? 뭐를 잘못한 거야? 시총이 700억 되고 매출이 2,400억인데 회사는 상당히 깔끔하고 재무도 많고 그런데 적자가 굉장히 크네요 그죠? 자 PBR은 또 치고 오신 시스템은 요 20개월선만 깨지 않는 한 요건점 매수하면 순간 수익 잘 줄 것 같아요. 주봉에서 보면 오주선만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오주선 근처 매수, 추세 턴이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고, 일봉에서 봐도 대량 거래 터졌죠. 압도적인데?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이 친구 평소 거래량이 몇 주야 이게? 13만 주? 뭐 400만 주, 13만 주였더니 400만 주가 터지고 오늘 1000만 주가 터졌네, 그죠? 그러면 리비안 관련해서 이슈가 쉽게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안쪽에 넣어놓고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이 시스템이 조금은 좀 볼만할 것 같아요. 그죠? 리비안 이슈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한번 이제 이 조금 그 테마에 들어오면 조금 더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한번 보는 걸로 하고 미국 마이크론 얘기가 있어서 반도체가 조금 안 좋죠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좀 부진한데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사실 마이크론 관련해서 조금 영향을 받긴 받아요. 이 뉴욕 증시가 마감한 다음에 이제 9월 11월 매출 추정치가 74억 5천만 원에서 78억 5천만 달러를 제시했는데 이게 시장 전망치보다 약 10% 낮은데요. 이게 시간의 거래에서 4% 하락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해서도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밀릴 수 있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밀렸죠.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조금 쉽게 못 살아날 것 같아요. 잠깐 볼까요? 두 번째 대형주가 잘 안 사긴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 또 떨어졌냐 그죠? 일단은 5개선 깨놨기 때문에 추세 돌리기 힘들어요. 이렇게 보면 5개선 깨놨죠. 이렇게 하면 깨지고 옆으로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간은 내년 돼야 돼요. 내년 상반기는 돼야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젠백스 그룹에 대한 좋은 얘기가 있어서 한번 볼 건데, 젠백스 그룹은 좋은데 젠백스 그룹이야. 젠백스 그룹이 이제 탄탄한 재무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연금이 2천억. 현금 많으면 좋긴 한데 배당 좀 많이 주지. 어쨌거나 2천억을 넘어갔고 기존 사업 강화를 위해서 실탄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젠백스 그룹에 따른 오늘 기사인데 젠백스 링크의 종속회사인 크리스 FNC5를 매각했죠. 800억 원을 더 확보했는데 매각 이후에 보유 현금이 2천억을 상회할 전망이에요. 근데 젠백스 링크의 시청 얘기가 있는데 젠백스 지호랑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왜 안 가는 거야? 자, 어쨌거나 이 다른 계열사들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데 젠백스 링크는 사상 최대 매출을 매분기 경신 중인데 주가는 바닥이죠. 얘가 괜찮아요, 젠백스 지호. 그리고 젠백스 지호는 인테리어 수요 증가. 그래서 이번에 잠깐 보니까 젠백스 링크 주가가 조금 더, 왜 어떤 멤버님이 한번 얘기하셨죠? 왜? 거? 투자 이쁘죠? 이 인테리어 관련주거든요. 그러면 그 대선 정책 관련주기도 하다는 얘기인데 이 시기는 딱지 고개선이 끝나고 있기 때문에 젠백스 링크는 젠백스 지호도 젠백스 링크만큼 깔끔하고 좋아요, 이 친구. 우리가 선택한 게 젠백스 링크라고 그랬지. 젠백스 지호도 우리 젠백스란 이름만 들어도 조금 혹시 치가 떨리거나 그러시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젠백스가 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는데 일단 1,000원 이하 동전 중긴 한데 PBR 0.94 1이 안 되죠. 싼 편이고 1,000원짜리 이하 주가 치고는 시총이 900억. 당연히 시총이 낮겠죠? 동전 주니까. 자, 매출이 400억.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해마다 매출이 좋아지죠. 자, 250억, 180억, 458억까지 나고 있고 현금요율 110%, 부채비율 51%, 뭐 재무적인 면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제 뒤에 젠백스 그룹이 있으니까 재무적으로 그렇게 위험하거나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젠백스 링크하고 젠백스 지호는 같이 보는 걸로. 젠백스라면 너무 좀 치가 떨리지 마실 거라. 오래 가죠, 오래 가기는. 자, 국민연금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시장에도 적자래요. 어쨌거나 7월 말 기준으로 수익률이 8.5%. 이 수익률이 해외에서 거의 다 올리고 있죠. 21%. 제 생각에 국민연금 인도에 투자 많이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수익률 인도에서 나오지 않았을래나? 어쨌거나 국내 10.78%, 대체 투자 6.84%, 해외 채권도 2.5%, 국내 채권이 0.06%라고 합니다. 해외 주식 자산군하고 해외 채권 자산군이 수익률이 엄청 올랐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인도에서 조금 이 짭짤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국내 주식만 같은 수익률이 2.81포인트 하락했다. 수익은 수익인데 전월에 비해서 좀 떨어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국민연금은 해외에서 돈 많이 더 벌어요.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B2 얘기가 좀 끊어왔습니다. 보면 지금 NH증권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어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신용 공개 한도를 거의 소진한 증권사들이 이제 조금 머리가 아파요. 이제 금융당국이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죠.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리스크 담당위원들 다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늘 신용공개 너무 하면 리스크 확산되니까 철저히 관리해라. 한도 관리 잘하고 너무 많이 해주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몇 군데 제재 받았죠. 아마 더 오버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더 못하게끔 제재가 가해지는데 NH증권 하나도 없어요. 아마 나무 쓰시는 분들, NH증권 쓰시는 분들 돈 없다고 뜨지 않아요? 못해준다고 이제. 여기 보면 자, 이제 그래픽은 김지영 지자의 기자님이 하셨고, 이렇게 이제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감독원 제출한 이 자료예요. 이 NH투자 같은 경우 빵원. 더 이상 신용을 해줄 돈이 없대요. 그리고 KB가 478억 원. 제일 많은 데가 그래도 메리츠 증권 3조 1189억 원 있다고 합니다. SK증권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저 SK증권도 좀 쓰거든요. 어쨌거나 NH를 많이 쓰는가 봐요. 그죠? 어쨌든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신풍제약 급락했죠. 이 신풍제약이 세무조사를 맡았죠. 보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인데 사실 이제 이러한 기사들하고도 이제 별개로 제가 보는 건 이 많이 높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제 주식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신풍제약 주주분들한테는 죄송한 한 얘기인데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주식이 이때 저점 기준으로 이제 5,000원짜리인데 5,000원이 23만 원이 됐거든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수익을 거뒀는데 이 세력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세력분들이 있었겠죠. 만약에 진짜 이렇다면 실질 회사가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커지긴 커졌겠죠. 어쨌거나 수익도 많이 나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진 않은데 애초에 오기에서 깰 때가 제일 위험한 거죠. 더군다나 깰 때
전고점 두 번 맞고 깨진 거죠. 그러니까 쭉 무너졌는데 20개선도 깨놓고 투파 못 해놓고 있죠. 그러면 신풍제약의 이 삼상에 대한 피라믹스, 이거에 대한 삼상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모든 걸 다 둘째 치고서 해도 추세는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많이 회복했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아무리 임상 3상 뭐 그런 순간에서 급등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냥 머릿속에서 치는 게 제일 좋아요. 인도 ETF 좀 늦지 않았을래나요? 지금 인도 너무 높아요. 너무 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살짝 겁난 위치는 해요.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도가 화랑은 화랑이에요. 지금 중국이 계속 저렇게 되는 바람에 글로벌 자금들이 인도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인도 ETF 하는 증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하는 것도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약간 높은 감은 있더라고요. 자, 오늘 주식시장에서 제일 강했던 아까 말씀드린 리비안 있죠. 리비안하고 아까 루시드 이 두 개가 제일 강한데 미국의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상장 후 기업 가치가 800억 달러, 약 94조 7,500원 달러에 달할 거로 예상되는데 세원이 여기 거래처래요. 자, 전기 픽업 트럭 R&T 이거에 전기차 공조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저희들이 세원 봤죠. 왜 보면 이렇게 루시도 관련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리비안 관련주기죠. 그래서 세원이 아무래도 이 정도 점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예전에 왜 그 우리기술 투자라든가 막 이런 종목들 왜 두나무 상장 이슈에서 막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뺑글 돌아서 한번 쭉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여기서 장기 종목이라기보다는 단기 단타 할 때 조금 재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원까지 한번 그냥 관심 갖고 보시고 일봉에서 보면 대응할 때 이제 대량 거래 터졌으니까 바로 들어가지 말고요. 여기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매물대. 요거 맞고 떨어지는 확률이 높으니까 맞고 떨어져서 이렇게 21선 근처 한참 기다렸다가 21선 근처에서 횡보하고 이렇게 한참 있다 보면 다시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 리비안 얘기가 또 나오면 그래도 또 날라가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관종에 넣어놨다가 제가 관종에 넣어놓을 테니까 관종 넣어놓고 같이 한번 지켜보자 뭐. 바로 날라가는 방법 없고 쫓아가 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쫓아가 사면 물려요. 고생 많이 하니까 그냥 날라가면 순간 하루 종일 보고도 대응할 정도의 단타 실력이면 상관이 없는데 딱 그러니까 뭐 난 4, 5% 먹고 바로 나오겠다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그 단기 단타 하루 종일 볼 그 시간이 안 되시면 기다렸다가 21선 같은 데 밀렸을 때 그럴 때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세원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서 세원을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거래처들도 짱짱하죠, 세원이. 자, 예전에 저도 세원 많이 거래했었죠. 테슬라, 루시드모터스, 포드, GM, 현대차, 기아. 굉장하죠. 그래서 루시드모터스 럭셔리 세단, 루시드에어, 포드의 라이트닝 전기 픽업 트럭 F1 이거 이제 헤드 콘센트리 부품도 공급하고 있고, 최대 주주인 폴라리웍스하고 전기차 공조 부품 사업에서 세원이 자동차 관련주로는 나름 단단한, 그죠? 거래처들이 뭐, 전기차 쪽으로 단단해서 세원을 조금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재무자금 볼까요? 현금유보율 2000%. 절대,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부채가 없습니다, 비용. 그러니까, 이 돈이 많고 부채가 없다는 얘기는 해서 단단하다는 얘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현금 유보율이 많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투자를 징글맞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모험을 안 한 거예요, 모험을. 현금 유보율이 없는 회사들이 꼭 나쁜 건 아닌 게, 이 현금을 갖고 어디서 자꾸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현금이 자꾸 줄죠, 이렇게. 빚도 줄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구등 나갈 땐 강한데, 단단한 거죠. 회사가 돈이 많으니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사실 시비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잘 안 해서 그나마 그런 면이 좀 좋고, PBR 2.4면 낮지는 않은데, 그럭저럭 그래도 단기 단타로다가는 조금 대응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 중국에 이 전력난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죠. 자, 전력난이 가중되고, 자, 이제 석탄 재고가 2주밖에 안 남았대. 이거 뭐지? 2주밖에 안 남고. 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9일 보도했는데, 일단은, 어느 나라 거더라? 다른 나라 석탄인데 그게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가 봐요. 자, 6대 석유 발전 그룹에, 죄송합니다. 순시간 있어서, 6대 석탄 비축분이 15일치인 1131만 톤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거 떨어져 석유 못 구해서 진짜 중국 공장들 멈추면, 이거 우리나라도 영향 받을 건데, 이게 좀 걱정이에요. 그죠? 호주 때문에 그래. 왜 호주하고 싸워가지고. 호주가 지금 원래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을 많이 했었는데 금지했잖아요 지금. 이 부메랑이 평 돌아왔어요. 호주에서 자기들이 이게 화살을 평 쐈는데 여기 평 돌아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직격탄을 맞았죠. 자, 호주 석탄 수입 금지하면서 안 그래도 석탄이 부족한 중국인데 인도네시아 석탄이 열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호주 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화력발전소나 이런 거 돌리는데 더 힘들고,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저거 자꾸 안 좋아지면, 전력난 안 좋아지면 체격이 안 좋아지는데. 일단 뭐 주가 지수 지켜봐야죠.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겨서. 아까 참 얘기했던 게 백신 패스. 이거였어요, 백신 패스. 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력반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서는 총 확진자의 규모보다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 이게 대충 얘기하면 그런 거죠. 만약에, 헬스장 이용하고 싶고, 뭐, 그, 군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뭐 수영장을 가고 싶다. 그러면 백신 맞았다는 이 패스워드 같은 거 뭐 이렇게 휴대폰에 담아놨던 뭘 하든 간에 갖고 오라는 얘기죠. 일종의 증명서. 증명서가 있으면 수영장 쓰게 해주겠다. 뭐 증명서가 있으면 우리 이 시에서 운영하는 뭐 무슨 행사에 참석해야 된다. 이걸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담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군들이 이제 이런 그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한데, 중국 요새 중국만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중국 때문에 아주 너무, 저번에인가, 한참 전에는 왜 트럼프 무역전쟁 때문에 고생 엄청 했거든요. 이게 코로나 터져가지고 더 쫄딱 망하더니 이번에는 이제 웬 전력난이 나와가지고. 아, 라운CQ. 자, 라운CQ, SJ솔루션, 드림 시큐리티 이런 종목들이 다 백신 패스 관련주예요. 그래서 라운CQ의 월봉 차트를 보면 일단 시가선 지키고 더 나가고 있거든요. 자, 이 친구 추세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고, 주봉에서 봐도 뭐 50주 선에 올려놓으면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죠. 백신 패스 관련해서 오늘 이제 급등을 했는데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백신 패스 관련주들을 조금 관중에 넣어놓고, SJ 솔루션주도 오늘 좀 움직였죠. 이렇게 보면. 이게 20시켜서 밑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지 않고, 드림 시큐리티는 잘 가다 꺾였죠. 추세가. 이 변곡점 때문에 그래. 마술 같은, 마법 같은 자리죠. 변곡점. 여기서 주식 사면 꼭 물려요. 그 프레티 바이오파마나 이런 것도 가만히 보면 여기 맞고 떨어진 거죠. 다 이렇게. 시켜서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대장주는 라운드 시큐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투자관체 잘 살아있고, 이번 달 5개월선리에 올려놓으면 순간 한동안 또 급등할 수 있습니다. 아이크래프트가 원래 이 친구가 예전에 엄청 대단했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백신 여권 얘기 나올 텐데, 백신 여권 나오면서 이게 평 쏘더라고. 이때 대단했었어요. 막 상한가 가고. 근데 이제 올자리 왔는데, 이때거든요. 엄청나더라고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아이크 그룹 날아가는 거 보고 이렇게 쭉 날아갔는데, 드디어 조정이 들어왔는데, 찍어야 될 자리가 바로 월봉에서 20개월 선이거든요, 여기. 이번 달에 이거 지켜주고, 다음 달에 여기 다시 찍고 돌아나가면 역시 백신 여권은 활성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 미국이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개방을 할 건데, 스푸트니크 V 맞은 사람들만 못 가요. 화이자 모더나 맞은 사람들은 갈 수 있어요. 그럼 그걸로 백신 여권을 발급받아서 해외여행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최고 빨리 반응하는 게 이 아이크래프트예요. 그러니까 아이크래프트 잘 보고 있다가 좀 추세가 되게 깨졌으니까 지금 보지 말고 의식해서 찍고 돌아 나가야 돼요. 그 얘기는 주봉에서 5주선을 그러니까 HLB를 잘 생각하면 돼요. 자, 추세가 깨졌는데 5주선 돌파 안착 딱 이렇게 해놓고 쫙 돌아 나가면 그때 사시면 돼요. 그때까지 보는 걸로. 케어랩스도 케어랩 대단해요, 이 친구도. 그죠? 좀 싼 매력은 있겠네요, 케어랩스가. 그리고 턴을 해놓고 주봉에서 일단 돌아 나가야 되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네. 이거 게임은 바로 손절하는 걸로 치고 백신 패스나 백신 여권 관련해서 페어랩스도 움직일 수 있는 좀 메리트 있는 자리에 와 있어. 이게 가격이 싸다는 얘기죠. 어차피 일요일 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하긴 할 건데 이 종목들 다 살 건 아니니까 좀 넣어놓긴 할게. 옛날에 종목 뭐 하면 뭐 어디에 엮여 있지 이게 다 알았었는데 지금은 자꾸 이제 머리가 나빠져서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SH에너지 화학이나 이런 걸 더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역시 가스가에 폭등하고 있죠. 계속 올라갈 것 같아, 제 생각에. 올 겨울이 다가오니까 더 하겠죠, 뭐. 그죠? 여름도 아니고. 가스가 폭등, 중국 전력난. 그래서 국내 자원개발주가 고공행진 한다고 하는데, 요거에 관련된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국가스공사, 공사 쪽만 하면 괜찮은데, SNH, 그 중에 어제 SH에너지 화학에 처음 말씀드렸죠? 왠지 조금 다른 종목들보다 정이 많이 가는, 비중 좀 키웠는데, 비중만 키우면 떨어져서, 아까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상황에 이제 비중 키워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아마존 전기차 리비안 아까 말씀드렸죠. 리비안 관련주로다가 우리가 세원을 조금 신경 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원화성이 그냥 상한가에 갔죠. 리비안 상장 수혜주라고 그래요. 대원화성이 대장주가 됐는데 리비안의 상장 시기가 이제 11월 25일 전후가 될 걸로 예측이 됐고
자, 테슬라의 은 전기차 대역국의 기업 상장. 이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11월 25일이죠. 그러면, 자, 리비안 관련주를 잘 보면. 자, 상한가 같죠, 이렇게. 근데 이 친구도 높아서 이게 11월 가기 전에 조정 와도 사야 되는 거야. 안 사고 싶은데. 자, 세원은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25일쯤에 상장을 하니까 한 11월 초쯤에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믿고 잡고 30일이 되면 딱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느낌상, 그죠? 그러니까 11월 25일 상장. 그러니까 11월 초쯤에 움직일 테고 지금이 9월 말이니까 10월 말일까지 30일 한 달 남았으니까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 거쳐서 20일은 딱 찍고 나가면 딱 그때 매수하는 걸로, 그죠?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르비텍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파이로 SF8 뭐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한미 원자력 연료 주기 공동 연구 운영위원회가 파이로 SF에 대한 10년간의 연구 결과를 담은 양국 공동 보고서를 공식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 파이로가 뭐지?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 파이로 SF8이 상호용 핵 연료를 재활용하라는 제처리 기술의 일종이라고 하죠. 어쨌거나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오르비텍의 이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전 관련주들이 쉽게 무시 못한다는 얘기죠. 제가 저번에 얘기한 대로 원전 관련주 있잖아요. 그게 태양광하고 풍력만 가지고 아직 인류가 전기를 감당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석탄으로 다시 가자니 탄소 배출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원전까지는 좀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원자로가 위험하니 소형 원자로를 합치다 해가지고 SMR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워렌 버핏 아저씨하고 그 누구냐 빌 게이츠 형님하고 하고 있는 거죠. 원전 관련주 중에 한전 KPS 같은 종목들이 월봉에서 보면 높지 않다고 그랬죠, 제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관심 갖고 보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이런 게 있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해도 시장이 안 좋아서 무너질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용가리 통표도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돼요.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외국인들이 맘먹고 시장을 던지고 나가는 거니까 안 되는데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좋아지면 이런 종목들 위주로 그냥 올라갈 확률이 있어서 원전 관련주들은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다른 한전사업이나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데 한전 KPS가 특히 많이 안 올라가서 좀 봐야 되고 광명전기 이런 친구들은 일봉이라도 꾸준히 관심 갖고 보세요. 괜찮아요. 어디까지 보다가 조금 도전권 이런 데 오면 얼마든지 수익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면 좋아요. 원전 관련주에 저런 종목들이 있구나. 그래서 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공부할 때마다 여기 좀 들어갈까 하면 타이밍 딱 맞춰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들어간다고 들어가는데도 좀 고생을 하는 편이죠. 아난티가 원래 대표적인 대북 관련주인데, 리조트하고 골프장을 구한 종목 레저였는데, 이게 북한에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 주로 남북 관련주였겠는데, 사실은 자체적으로다가 굉장히, 이렇게 조금 좋은 이슈나 갖고 있는데, 아난티는 추세가 원체 좋았었어요. 그죠?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제가 엄청 좋아요. 모든 주식은 추세 순응이에요.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제 단지 좀 걱정되는 건 여기 변곡점 하나가 있어가지고 뚫었거든요. 이번 달에 뚫으면 이렇게 19,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주봉에서도 급등했고 그래서 이제 급등각이라 여기서 쫓아가지 말고 역시 기다렸다가 21선까지 밀려주는 자리 여기 갭이 쪽이 여기 갭이 생겼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이 딱 생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갭이 생겼으니까 요 갭 매꾸로 올 거예요. 이렇게 갭 매꾸로 오면서 이렇게 21선하고 만날 확률이 있죠. 여기서 매수하는 게 추세를 유지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괜찮아요. 주식은 추세에 순응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우리가 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될 거예요. 제 생각에 분명히. 여기서 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서 지금 조금 막 고생하는 이런 종목도 다 여기 있으니까 보면 월봉에서 낮게 샀을 때 좋은 위치가 아마 여기서 사서 여기서 꼭 울린 것 같아도 그래서 물린 것 같잖아요. 이렇게 물려가지고 깨지네요. 저 20개선만 안 깨면 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딱 들고 가면 그러면 그걸 깨지 않는 선상에서 급등하죠. 이렇게 확 넘어갔는데 급등하죠. 이렇게 이런 찬스나 기회가 월봉에서 낮게 사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추세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다 유지하고 있는 거. 우리가 매수하는 종목들도 다 이런 위치들에 있는 거기 때문에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길게 기다리면 사후기를 기다리는데 일단 월봉 고점에서 날아가는 거 다 단기 단타 처리하니까 이런 거는 조금 중장기로 들고 가도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